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한센인들과 가족들을 강제로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고흥 소록도에 수용돼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요.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영의 섬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들은 이곳 소록도에 강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1940년대 고흥 소록도에 강제 수용됐던 환자들만 모두 6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육지가 지척에 바라다 보이는 소록도에서 당시 한센인과 그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생존한 일부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만든 한센가족 피해자 보상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해서 축출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출당했다. 고향에서 축출당해서 예지로 떠돌아다녔다. 이거리 한센이뿐만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었던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 소송에 참여한 한센인 가족들만 모두 62명입니다. 변호인단 측은 향후 피해자 가족들을 더 찾아 일본 정부에 추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정착촌에서 생활하실 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금 62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그저 숨죽여 살아와야만 했던 한센인 가족들. 이번 피해 보상 청구는 이들의 가슴 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 병원. 40여 명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 네, 소방. 소방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이른바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번 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일제히 시작된 겁니다. 대상 인원은 광주 4,800여 명과 전남 1,100여 명 등 모두 15,000여 명으로 다음 달 8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6월에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대면 접촉이 많은 특성상 전파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높고 위험도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면서 이와 함께 사회 필수 인력들에 대한 접종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백신 접종률은 전체 17만 2천여 명 대비 46.9%로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74세 미만의 어르신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은 뒤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집단 면역 형성까지도 갈 길이 멀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근에 저희 시에서도 호프집이라든지 식당 또 이런 음식점, 주점 등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국이 좀 동일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 경도에 추진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20여 개 단체는 어제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범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광양경제청의 사업 승인 취소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경도 개발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날 경우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민청원과 1인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자 평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중앙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에 소속된 시도의원 14명은 어제 성명을 내고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한 인사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 공천 심사평가 점수의 25%를 감산해야 하지만 최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며 담양 당직자를 비롯해 자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번 사태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의 담양지역위원회 수행비서 등 당직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광주와 전남, 전북, 서울 등 모두 60명으로 번졌으며 담양지역위 당직자들은 파문에 대한 책임으로 일괄 사퇴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수산 1번지 전남의 해양환경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전남의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도정 질문 첫날의 표정을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판매된 선박용 엔진 오일은 95만 리터. 하지만 수거된 폐유는 49만 리터,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 때문입니다. 폐유난료를 반납해라라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제 반납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전남에서 연간 사용되는 그물은 9,200여 톤인데 회수된 폐 그물은 2,500여 톤에 그쳤습니다. 상당량이 그물을 묶은 밧줄 등과 함께 바다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민들조차 면세유 공급 제한, 어구 구매 이력제, 폐그물 수거 실적과 연계한 대출 규제 등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는지 조금 더 추적하고 그리고 어민들과 대화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도록. 전남의 경제 지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2019년 기준 전남의 지역 내 총 생산은 76조 8천억 원으로 전국 8위였지만 지역 내 총 소득은 63조에 머물러 14조 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인당 총 생산액도 4,300여만 원인데 1인당 개인 소득은 1,800여만 원에 머물렀습니다. 개인 소득 면에서는 전라남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 실제로는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대단위 오피스텔이 신도시 기반시설과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후보 자질과 성별 편중 논란이 일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인근에 있는 체험관을 철거하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광주 무각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남사 부지에 건립된 전통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할 수 있도록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조계종의 소송 자격을 이유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낸 데 대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순천시가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인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의 승낙서를 받았다며 체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호남의 6개 시도가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동 호소문을 오늘 발표합니다. 광주와 대구, 전남북과 경남북 시도지사들은 오늘 경남 거창에 모여 영호남 상생 공약이 정부 초안에 빠진 것에 대한 시도민들의 실망감을 전달하고 최종안에는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여수 광양항 입항 선박들의 감속을 유도해 소나무 1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2019년 12월부터 1년간 2,200여 척의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저소군항을 유도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1,700여 톤, 황산화물이 5.66톤 줄어드는 등 오염물질이 5.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소나무 10만 그루 식재 효과로 환산된다며
지난해 저소근황 프로그램 검증 결과에 따라 7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다음 달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반적인 관광의 트렌드가 변하면서 지자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정책과 내용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남권 관광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제7차 계획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현재 이 용역은 2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남대와 호남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도내 관광지 비교 분석과 실적 평가 이외에 광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 같은 전염성 질병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22개 시군의 개별 계획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도 계획에 반영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시가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와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등을, 순천시는 예술의 전당 디지털파크와 정유재란 역사공원 조성, 광양시는 구봉산 관광단지와 광양읍 미식 도보 관광단지 구축, 고흥군은 우주해양 리조트 관광단지와 저리도 해전 승첩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문체부가 내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수립하는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해양, 생태, 문화관광 중심 블루투어 전남 비전을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웰빙, 힐링, 테라피 사업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을 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형 블루투어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로 도약하는 비대면 힐링, 웰리스, 스마트 여행으로의 관광 트렌드 변화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환경부의 수소연료 전지차 특수충전소 공모에 여수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주삼동에 국비 48억 원 등 총 60억 원이 투입돼 일반 수소 승용차는 물론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건립이 추진됩니다. 현재 전남 도내에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여수와 장성 등 2곳이며 내년까지 9곳의 수소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조성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30일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등량만권 시민사회가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제기한 고흥만 간척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조성사업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30일 내립니다. 어제 등량만권 시민사회는 부산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고흥읍 일원에서 고흥 국가종합비행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도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도 자녀 1인당 매달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그동안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만 지원되던 추가 양육비는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까지로 확대됩니다. 순천시가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순천 지방교육자치도시를 꿈꾸다로 설정하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생활 속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 경제 관련 부서의 조직 개편이 잦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 경제부서는 현재 3개국 10개과 39개 팀에 166명이 소속돼 있어 2011년에 비해 1국 4개과 11개 팀이 증가했습니다.